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템플턴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템플턴은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에 이어서 또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이 견해라는 건 이제 생각이죠. 생각. 생각인데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 이게 대부분의 투자자라는 것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99% 개인 투자자를 얘기하는 99% 개인 투자자들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99%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되고 99% 개인 투자자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냐면 막 그 2차 세계대전에다가 막 대공황이 다시 올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극도의 비관적인 생각을 할 때, 그 경제가 굉장히 앞으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템플턴은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템플턴은 대부분의 99% 개인들이 앞으로 경제가 엄청 안 좋을 거다. 막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전쟁에다가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템플턴은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템플턴은 아니다. 앞으로 경제가 오히려 좋아질 거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투자자가 이제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어요.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는데 항상 이 비관주의자가 있고 비관주의자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아무튼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는데, 결국 비관주의라는 것은 어디서 비관주의겠어요? 이 비관주의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비관주의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바닥권이란 얘기예요. 바닥권. 그죠? 모든 것들이, 모든 경제 지표들이, 모든 경제 관련된 전망들이 다 아무렇게 맛이 그냥 경제가 끝난 것처럼, 앞으로 끝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그게 바닥권이죠. 그런 바닥권에 있을 때 비관주의자들은 아까 지금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막 이제 망했다. 앞으로 이제 응? 경제는 다 망했다. 막 그저 시장은 다 망했다. 끝났다. 앞으로는 이제 희망이 없다. 좋아질 리가 없다. 앞으로 계속 나빠진다. 더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템플턴은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템플턴은 바닥권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템플턴은 바닥권에서 이게 비관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오히려 호전될 거라고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다. 그거 어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믿음이. 결국 믿음이 그 경험에서 나온 믿음인 거죠. 경험에서 나온 믿음이죠.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큰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이 자꾸 쌓여가다 보니까 다른 99% 개인 투자자들은 다 망할 것처럼, 이제 투자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템플턴은 정반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에 이게 이제 경제가 호전될 거라는 것은 미래죠. 미래에 경제가 호전이 될 거고, 그래서 주식을 산 다음에 기다린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승할 때까지. 그것도 조금 상승이 아니라 크게 상승할 때까지. 이게 조금 상승이 아니라 크게 상승할 때까지. 이게 조금 상승이 아니라 크게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바닥권에 있을 때, 이 바닥권에 있을 때, 그래서 이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사야 된다, 많이. 그럼 많이가 얼마치냐, 이제 문제죠. 그 바닥권에 있을 때 많이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템플턴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많이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는 얘기죠. 돈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 사는 것 플러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자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빌리기로 했다. 이죠. 빌리면 어디서 빌렸겠어요? 결국 금융권에서 빌리지 않겠어요?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인 거죠. 다른 분들은 뭐 투자를 하던 투자도 그만두고 그렇죠. 그 제가 늘 얘기하는 손절하고 아무튼 그 시장을 떠나고 아무튼 이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 떠나고 있을 때 템플턴은 정반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앞으로 좋은 시장이 오기 위한 그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믿고서 오히려 본인의 투자 자금 플러스 오히려 돈을 빌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자 이게 보통 개인 투자자하고는 정 다른 형태인 거죠.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저축을 꾸준히 했는데 저축을 한 이유가 템플턴 결국 빚을 얻으려고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템플턴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보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재무제표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가들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보면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가들도 가만히 보면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이게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인 자본까지 가지고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힌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기업가들, 그 큰 사업을 하는 기업가들도 그렇게 큰 사업을 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 투자자인 나도 이 기업가들처럼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타인 자본 여기 타인 자본은 결국 이제 그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되겠죠. 금융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타인 자본을 쓸 때 이렇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서 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네버리지라고 하잖아요. 네버리지. 그렇죠? 그 부동산 할 때 우리가 아파트 3억짜리 산다면 한 1억 5천 빌리고 건물에서 한 10억짜리 산다면 한 5억 정도 은행에서 빌리고 그렇죠? 그게 타인 자본이고 그게 네버리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식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템플턴은 이런 생각을 했다. 뭐 기업가들도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큰 돈 빌려서 다 하는데 왜 투자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어느 정도 빌려서 하는 것도 근데 이제 돈을 빌리는데 이게 잘 고점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고점권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비관적인 상태에 있는 이 바닥권에서 빌린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주식을 돈을 빌려서 하려면 2020년 그 3월처럼 폭락 나왔을 때 그럴 때 빌려서 하시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근데 고점권에 가서 빌려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저기 우리가 최근에 지수가 막 저기 3천 이상, 그 지수가 3천 이상 갈 때 그때 막 돈을 막 빌려서 투자를 하니까 그렇죠. 그 신용 미수든 뭐 아무튼 뭐든 뭐 아무튼 해서 그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템플턴은 반대다는 얘기죠. 반대. 그래서 템플턴이 저축을 계속 한 이유는 돈을 많이 빌리기 위해서 저축을 한 거다는 얘기죠. 그 은행에 신용을 쌓아야 돈을 많이 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작업을 미리 한 거죠. 그래서 템플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막 2차 세계대전이 눈앞에 있고 막 그 대공황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했었을 때 은행에서 그 당시에 이게 1939년도죠. 그러니까 1939년도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그 아무튼 해방이 되기 전 그때잖아요.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을 했으니까 그쵸? 그 전이잖아요. 해방하기 한 4, 5년 전 그때 시대죠. 그때에 1만 달러를 빌렸다. 1만 달러 계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그래서 1만 달러를 빌려서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1달러 이하짜리 주식을 살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그래서 가격을 딱 정한 거예요. 이제 1달러 이상짜리. 이게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2020년 3월달 같으면 이게 템플턴 같으면 어떤 주식을 샀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주식을 샀겠죠. 뭐 그래서 이게 1달러 이하라면 한국으로 따지면 한 1,000원짜리 이하짜리, 예? 1,000원 이하짜리. 우리가 동전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800원짜리, 900원짜리, 700원짜리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이렇게 2020년 3월처럼 2020년 3월 그죠?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2020년 3월 달 이렇게 폭락이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그래서 2,000원 가던 주식이 반토막이 나면 이게 1,000원, 1,000원 이게 턱걸이 오고 여기 더 내려가면 한 800원, 90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왜 1,000원 약간 위에 있어도 막 1,500원짜리, 그죠? 1,500원짜리 아니면 2,000원짜리 아니면 1,8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반토막이 나면 막 800원, 900원, 700원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템플턴식으로 따지면 이런 주식을 사는 거죠. 이런 주식을.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한국 시장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이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그래서 한 10억을 빌려가지고 이런 거죠. 1만 달러면 이제 계산해봤는데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여기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억을 빌려가지고 어떤 주식을 하냐. 1,000원짜리야, 1,000원 미만짜리 주식을 산다. 이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좀 아주 색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이디어. 이게 템플러 되니까 그 당연한 거지.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템플턴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하고 나서 보면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지만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할 때 템플턴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희 한국 시장에도 이런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시장도 시간 지나서 보면 저기 1,000원 밑에 있다가 나중에 그게 막 저기 10만 원도 가고 20만 원도 가고 그것도 몇 년 만에 이렇게 간 주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주식들이 저기에서 막 그 1,000원에서 뭐 1,000원 밑에 아니면 1,000원 근처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주식은 이제 그런 기업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은 사면 안 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좋은 주식들 놔두고 왜 그런 주식을 사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템플턴은 그것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달러인 주식을 1달러 이하인 주식, 1달러 이하인 주식을 사는데 한 종목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종목으로 이게 한 종목으로 몰빵을 한 게 아니다. 몰빵을 이게 아니다. 여기서 여러 종목을 산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분산인 거예요. 분산. 그러니까 템플턴도 다 리스크를 감안하고 리스크를 다 알고서 경험이 많으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투자는 위험한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위험한 줄 알면서. 위험한 줄 알면서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속 안전한 거 찾는 거예요. 우리가 우량주를 하든 개별주를 하든 제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을 하든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위험한 줄 알면서 하는 게 투자고 그래서 위험한 줄 알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산을 해야 된다. 분산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위험한 줄 알면서 하는 거니까. 반드시 분산을 해야 된다. 분산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투자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다른 투자자들하고 뭔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됐던, 방식이 됐던, 뭔가 다른 투자자들, 그러니까 99%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투자 방법, 투자에 대한 생각, 그런 거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러면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템플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렇게 1달러 이하짜리 기업이면 주식이, 응?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템플턴은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반대로.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사업이 잘 되면 주가가 쌀 리가 없죠.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주가가 싼 거예요. 당연하죠. 주가가. 사업이 잘 되면 주가가 비싸겠죠. 삼성전자 주가가 개인들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싼 거 아닌 거예요. 그거. 어?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따지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가 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몇백만 원짜리 주식이잖아요. 액면 분할하기 전이면.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아, 사업이 잘 되니까 주가가 비싸죠. 사업이 잘 되니까. 응? 그러니까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기업이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정부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정책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게 테마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한 어떤 정책을 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정책의 힘으로 그런 얘기죠. 정책의 힘으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돼서 주가가 싸던 기업들도 어떤 혜택을 받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템플턴의 아이디어인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템플턴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 많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때 템플턴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통이라는 게 오히려 전쟁 중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전쟁 중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이 투자자한테는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자한테 중요한 것은 전쟁 중이 아니고 전쟁 후에 오게 되는 상황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미래죠. 미래. 요거 미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게 되면 휴전이든 중전이든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올 거고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떤 기회가 주어질 건지 그걸 생각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로서 성공하려면 이 전쟁 끝나면 그때서 막 어떤 종목 해야 되냐. 그때는 이미 많은 종목들이 저기 막 많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응? 미 선반영돼서 올라가 있을 텐데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100%는 없지만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그것도 큰 규모로 할 거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제가 이제
대선 주제가 할 때 제가 99% 얘기했잖아요. 100%는 없다. 제 99%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99%는 얘기해도 100%는 못한다. 그 1%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분산을 해야 되고 항상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제 대선주 오면서 많이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도 그 돈을 빌릴 정도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분산을 했다는 거, 분산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템플턴처럼 이렇게 거의 확신에 가까운 판단을 해서 투자를, 그것도 돈을 빌려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이런 템플턴도 반드시 분산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응? 그래서 분산을 해야 실패 확률은 낮춰야 되고 성공 확률은 높인다. 이게 분산인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게. 포트폴리오. 분산이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크게도 얘기하고 그 개별주만 가지고도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저희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개별주, 우량주, 비트코인.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템플턴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냐 얘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냐. 자,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겠죠.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 음, 저 말도 안 되는 투자 방식이지. 그죠?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 거냐? 그래서 템플턴은 이제 1만 달러 가지고 104개 보세요. 그 1달러 이하 종목을 104개를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37개가 파산했다. 이게 상장 폐지됐다는 얘기죠. 상장 폐지가 37개가 됐으면 100개 정도 돼서 37개가 파산됐으면 거의 한 37%가 이게 상장 폐지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개 정도로 따지면 거의 한 37%, 37%면 적은 게 아니죠. 이 절반은 아니고 그래도 거의 한 40% 가까이잖아요. 37%가 상장 폐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템플턴 투자해서 망했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때 아무튼 그 상장 폐지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그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37개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됐어도 결과는 어떻게 됐냐? 1만 달러 가지고 이게 4만 달러로 불어났다. 결국 1만 달러 빌린 돈 1만 달러 가지고 4만 달러로 불려졌다.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 난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칠판에다가. 저기 채팅창에. 수익률이 몇 프로 난 겁니까? 그 수익률 몇 프로 났습니까, 이게? 자, 1만 달러. 그 1만 달러가, 1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다. 그럼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수익률이. 자, 여기서, 이거, 깜빡하면 이게 잘못 계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1만 달러, 1만 달러가 이게 원금이에요, 원금. 1만 달러가 이게 원금이고, 그쵸? 이게 원금이죠, 원금. 원금이고, 1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으면 1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으면 그 수익이 얼마 났어요? 수익금이 얼마예요? 수익금이. 1만 달러가 4만 달러가 됐으면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수익금. 수익금이 얼마예요? 수익금이. 그죠? 그래서 이거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드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죠. 수익금이 3만 달러잖아요, 3만 달러.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익률은 원금 대비 그렇잖아요. 원금 대비. 그렇죠. 원금 대비 이게 죠 원금 이게 원금 대비 이 수익금.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300%가 된 거예요. 300%. 이 깜빡하면 이게 잘못 계산합니다. 이거 깜빡하면 이게. 그래서 이 수익률을 깜빡깜빡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수익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치기가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이렇게 수익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치기가 아주 좋습니다. 수익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사기치기가 아주 좋아요. 이게 수익률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300% 수익률이라는 게 300%. 300%. 이 불어난 건 4배로 불어난 거죠. 원금 10,000달러가 40,000달러. 이게 불어난 건 4배로 불어났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300% 불어난 거 300%. 300%. 그럼 300%가 적냐? 어마어마한 거죠. 300%. 제가 얘기하는 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게 아무튼 100종목, 제가 얘기하는 50종목에서 100종목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억 정도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이게 얼마 되면 성공하는 거냐? 제가 했죠. 10억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10억 되면은 이게 2배 드는 거잖아요. 2배. 5억이 10억 되면 2배 드는 거고 이렇게 되면 수익률로 따지면 이게 100%인 거예요. 100% 수익률. 그 이렇게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00%가 났으니까 300%가 났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것도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했다면 10억 가지고 했다면 이게 4배가 됐다면 이게 40억이 됐다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이게 한 30억이 수익금이 났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성공한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템플턴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박현주 얘기도 했잖아요. 박현주 얘기도 했고 그 박현주가 IMF 때 몇십억 빌려가지고 이 템플턴 시기죠. 몇십억 빌려가지고 그게 아무튼 10배 이상 수익이 났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이렇게 남들이 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전혀 아무튼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상황도 전혀 전망이 전혀 암울하고 비관적이고 그냥 완전히 그랬을 때 그것도 조금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사는데 그것도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거의 뭐 1만 달러 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종목이 아니라 100종목 이상을 사가지고 철저하게 분산을 해서 그래서 반 정도가 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30% 40% 기업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300%의 수익을 냈다. 이게 엄청난 결과인 거죠. 이게 엄청난 결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죠. 여기 수강생 분들도. 그래서 이제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시장이 엄청 떨어져 가지고 2020년 3월처럼 그런 폭락장이 나오면 그때는 막 무섭다, 도망간다, 손절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막 눈을 번쩍번쩍 감으면서 이거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에 이 템플텐처럼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게 무서워서 겁내서 막 이럴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서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인생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해서 충분히 베팅을 해야죠. 베팅을.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템플턴 책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간을 길게 들여서 쭉 한번 살펴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쪽 한국 시장에 맞게, 그 다음에 저희 종목들에 맞게, 그리고 저희 상황에 맞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응용을 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템플턴에서 지금 했던 이 결과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나도 이런 기회가 오면 이런 비슷한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 비슷한 결과를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그래서 템플턴 준비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하고 그래서 그 저축을 한 그걸 담보로 해서 결국 10,000달러를 빌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10,000달러도 지금 생각하면 10,000달러가 별로 안 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900, 그죠? 저기 보세요. 1939년도 때 10,000달러면 지금 10,000달러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아까 제가 물가 얘기했잖아요. 물가가 복리로 해서 지금 한 40년 이상, 이게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보면은, 응? 물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10,0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10,000달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죠? 40년 전에 10,000달러, 그죠? 그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10,000달러. 그럼 어마어마한 돈인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 10,000달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책을 보면서 지금 10,000달러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30년대, 40년대 10,000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그게. 그래서 아무튼 템플턴은 이렇게 이제 그 분산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확신에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도 절대로 몰빵이나 오르는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분산을 해서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종목 이상 넘게 종목을 골라서 그걸 거기에 분산을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을 했는데도 30종목 이상이 망했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고. 그걸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100종목 하면 거기서 한두 종목이 아니라 몇십 종목이 망할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0종목 이상이 망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300% 가까운 수익이 나왔냐? 그게 이제 그 다음 설명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재밌는 거예요. 30종목 이상 기업이 망했는데도 어떻게 300% 수익이 나올 수 있냐? 이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수익률이죠. 오히려 망했어야지. 원금도 안 나올 텐데. 이게 개인들 생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템플턴의 아이디어가 이게 평범한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게 엄청난 아이디어인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도 이게 저는 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템플턴이 지금은 이런 방식이 잘만 응용하면 지금도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통할 수가 있다. 저는 얼마든지 통할 수가 있다. 지금도. 그때 시대만 아니고 지금, 이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한국 시장에서 저희는 한국 시장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국 시장에서 얼마든지 저 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면은 엄청난 그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